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사내미의 빙이 되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사내미의 몸속에 들어가 사내미의 과거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살리는 데 성공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현이 도우마의 습격이 발생한 뒤 코초 자매는 다른 곳에 새로 나비저택을 짓게 되었고 카나에와 시노부는 상현의 강력함을 알았다 보니 다시 만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죠. 종타쿠 역시 꾸준히 오니 사냥을 하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고 레이코가 오니가 될 시기가 되었다는 거 알고서 기후 대신 카마도 가문이 있는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탄지로의 가족들을 모두 구해주고 레이코가 오니가 되는 걸 막고도 싶었지만 지금 기살대의 힘으로는 무장을 이길 수가 없을 뿐더러 탄지로가 펼치는 원작의 전개를 따라가야 계획적으로 무장까지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탄지로 남매가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근처에서 탄지로의 애절하고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자 저벅저벅 최대한 포스 있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종타쿠는 초반엔 탄지로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야 했기에 사내미 특유의 거친 인상을 팍팍 어필하며 레이코를 향해 칼을 꺼내들었고 탄지로는 자신의 동생은 아직 인간을 한 번도 해치지 않았으니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종타쿠는 탄지로에게 동생을 지키고 싶다면 나를 꺾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레이코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종타쿠에게 뛰어들었지만 사내미의 몸으로 일반인 탄지로를 제압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쓰러진 탄지로를 꾹꾹 발로 밟아주다가 날 이기지 못했으니 네 동생은 약속대로 배워주겠다 라고 하며 다가갔고 탄지로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레이코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애원을 했죠. 종타쿠는 그의 공격을 멈췄고 그렇다면 넌 지금부터 귀살병이 되어 동생을 지킬 힘을 키우라고 만약 너의 성장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레이코를 처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우로코 다키 사콘지를 소개받게 되자 기후를 만났을 때보다 더 미친듯이 달려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탄지로가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종타쿠는 그 선별시험장에 몰래 참가를 했습니다. 굳이 선별시험장에 온 이유는 사실 탄지로는 무난하게 합격을 할 거라는 걸 알았기에 탄지로 때문은 아니었고 바로 카나오를 걱정해 참가하러 올 카나에와 마주치기 위함이었죠. 역시나 종타쿠의 예상이 맞아떨어졌고 카나에는 종타쿠와 마주쳐 여긴 어떤 일이냐고 물었기에 사실 탄지로라는 오니가 된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할대 검사가 데려가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응원해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카나에는 그 말에 사내미 씨는 참 상냥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다고 했고 종타쿠는 노예로 팔려가던 카나오를 구해주고 가족으로 맞이해준 너야말로 따뜻한 마음씨의 대명사가 아니겠냐고 혹시 향수는 뭐 쓰냐고 항상 가까이 가면 향긋한 꽃향기가 난다고 하며 은근슬쩍 플러팅을 시전했죠. 하지만 카나에는 선별시험이 시작되자 종타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오로지 카나오에게 집중을 했고 종타쿠는 멋쩍은 듯 앞에 있는 강아지 풀이나 뜯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선별시험이 끝나고 카나와 탄지로는 정식 귀살대원이 되었고 카나이는 그럼 다음 주 앞에 있때 보자며 인사를 한 뒤 슝 가버렸고 종타쿠는 편지할 사내의 몸이라 그런지 더럽게 쑥스럽네 라고 하며 시험장을 나가게 되었죠. 그 뒤 탄지로는 레이코와 함께 오니 사냥을 하던 중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그곳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한 남자를 오니로 만들었고 탄지로는 그 남자를 제압하다가 타마요의 눈에 띄어 그의 아지트에 출입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곳에 무장이 보낸 암살자 스사마루와 야바가 쳐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종타쿠가 난입해 스사마루의 색칠공을 바람의 호흡으로 전부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사네미 씨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냐고 깜짝 놀랐죠. 종타쿠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스사마루와 야바의 목을 베어버렸고 타마요는 종타쿠를 보자마자 저건 PC 주의 계급을 가진 검사라는 거 알고서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원작의 사nem이었다면 이 시점에서 타마요와 유시로를 만난 순간 곧바로 댕거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달랐죠. 종타쿠는 일부러 탄지로가 타마요와 접촉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온 것. 종타쿠는 자신의 엄마 역시 오니가 되어 있는 상황, 엄마를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도와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종타쿠의 그 말에 사네미 씨도 자신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 알았고 탄지로 역시 타마요에게 함께 부탁을 했죠.
그렇게 사내미의 엄마는 타마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생명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동생들의 걱정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탄지로와 헤어지게 되었고 탄지로는 이후 쿄우가이 저택에가 쿄우가이를 퇴치하는 성과를 내게 되었죠. 그 뒤 탄지로는 원작대로 나타구호 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거미호니들 그리고 하야노 루이와 마주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지로는 기억 속 히노카미 카고를 사용해 순간적으로 루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내 체력이 빠져 루이에게 당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 종타쿠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루이는 네 녀석은 뭐냐며 종타쿠를 향해 거미줄을 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바람의 호흡으로 거미줄을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마치 기우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루이의 목을 베어 간지 폭발한 것처럼 종타쿠 역시 루이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리며 무력을 뽐내게 되었죠. 탄지로는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겨우 몸을 일으켰고 종타쿠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사내미도 기우만큼 좋아해주려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와 칼을 빼들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토미오카 기우. 기우는 네이코를 발견하고서 곧바로 아무 말 없이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종타쿠는 기우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빠르게 뛰어 기우의 공격을 막아냈고 기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우는 이번에 네이코를 처음 보게 된 것 원작 때처럼 카마도 남매를 구해줬던 게 아니었기에 당연히 네이코를 보고서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기우는 계속해서 네이코를 퇴치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그런 사내미를 진심을 다해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시노부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시노부 역시 오니는 죽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2대1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둘 다 오니 퇴치에 있어서 엄청난 실력자, 둘 중 한 명의 움직임만 놓치더라도 네이코는 죽게 된다는 것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 그만두렴 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을 보니 카나에가 저벅저벅 걸어왔죠. 시노부는 사내미씨가 지금 귀살대의 규율을 어기고 오니를 지켜주고 있다며 예전부터 스토킹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짓까지 한다면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나에는 그래도 사내미씨에게 뭔가 사정이 있을 테니 일단 대화로 풀자며 기우씨도 칼을 그만 거두어 달라고 나긋이 부탁했죠. 기우는 카나에게서 자신의 누나 츠타코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기에 유독 그녀에게 약했고 시노부 역시 언니의 말이라 일단 종타쿠의 해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종타쿠는 네이코는 지금껏 인간 해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부자네 지배에서도 벗어나오니라며 귀살대에 분명 도움이 될 오니이니 죽여서 안 된다고 그리고 아마 곧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이들을 본부로 데려오라는 알림이 올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카마도 남매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종타쿠는 그들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거봐 내 말 맞지? 를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에 모이게 된 많은 주들이 오니는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종타쿠는 열렬하게 네이코를 변호해줬고 주들은 평소에 오니를 그렇게도 많이 사냥하던 사내미가 일어나는 것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종타쿠는 사실 이 장면에서 사내미가 초반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 보니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네이코를 변호했고 자신의 팔뚝을 베어 네이코와 피냄새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 뒤 우베아키 당주는 네이코를 인정해주게 되었고 무사히 조합 재판이 끝나게 되었죠. 그 이후 탄지로는 루이에게서 얻은 부상을 치료 후 나비저택에서 전집중호흡 상중을 익히게 되었고 제이츠, 이노스케 네이코와 함께 무한열차 임무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원작대로 하얀인 엠무를 퇴치하는데 성공하게 된 그들. 하지만 역시나 상해삼 아카자가 나오게 되었고 쿄요로는 아카자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었죠. 아카야는 쿄요로의 실력을 보고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너 정도의 실력이면 귀살대에서도 상위권의 전투력일 거라고 했고 너 같은 인간이 오니가 된다면 자신과 평생 동안 싸움을 즐길 수 있겠다며 오니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쿄요로는 주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절대로 귀살대주는 오니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죽으라며 파괴살 아침을 시전했고 쿄요로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가 난입했고 쿄요로에게 넌 잠깐 쉬고 있으라고 지금부터는 내가 상대해보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종타쿠를 보고서 너도 꽤나 쓸만해 보이는 녀석이라며 덤벼보라고 했고 종타쿠는 곧바로 바람의 호흡을 시전해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내미는 이 시점에서도 교메이 다음으로 가는 실력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었고 아카야는 싸움을 즐기느라 전력을 내지 않는 상태라 싸움은 꽤나 지속되게 되었죠. 아카야는 종타쿠에게 너도 엄청나게 쓸만한 실력인데 오니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종타쿠는 오니? 네가 오니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상해의 오니들은 그분의 피를 하사받았기에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그걸로 인간을 오니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오 좋아 오니가 된다면 죽지 않고 평생을 너와 싸울 수 있겠구나 라고 했고 그걸 들은 쿄요로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넌 귀살대 검사 그것도 주의 계급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귀살대를 배신하고
오니가 데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쿄조로에게 그런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검사는 자고로 힘을 추구하는 법, 오니가 되어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쁜 거냐고 물었죠. 쿄조로는 종타쿠에게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아카야는 넌 나와 말이 잘 통하는 녀석인 것 같다며 무전의 피가 담긴 주머니를 종타쿠에 건네주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가끔씩 영상 댓글에 제 눈 상태에 대해서 걱정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제 눈 근황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녹내장 말기로 양쪽 눈의 91%가 실명되었고 중심 시야가 모두 사라져 시야와 시력 모두 심각하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이미 시야결손이 심하게 일어난 상태라 눈은 괜찮으세요? 병은 나으셨어요? 라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죠. 마치 팔이 잘린 사람에게 팔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완전한 실명이 언제 될지는 의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완전 실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고, 현재 집에서 일상생활은 그럭저럭 하고 있긴 하지만 밖에 나가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심리적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나가더라도 최대한 익숙한 곳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져서 집에 찾아오는 가족 외에는 잘 만나지 않고 있죠. 눈이 잘 안 보여도 글을 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영상 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오타라든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오타를 지적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종타쿠가 잘 안 보여서 그렇구나 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대본을 아주 크게 키워놓고 한 문장씩 끊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눈 아프면 영상 만들지 말고 푹 쉬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독립한 어른이라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고 밥도 굶어야 합니다. 눈 걱정을 해서 그런 말하는 그 취지는 감사하지만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일하는 게 아주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해요. 차라리 죽는 병이라면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겠지만 눈 빼고는 또 건강한 몸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래도 뭐 살아야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은 상황일 텐데 모두 각자의 일상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면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그래도 내 인생 그리 나쁘지 않네 라고 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 정도로 제 눈 상태에 대한 근황을 알려드리면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이것으로 근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게 제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방법이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